저는 웹툰, 웹소설을 보고 청명의 MBTI는 의심 없이 무조건 ENTP라고 확신하였습니다. ENTP의 대표적인 특성 중 직설적, 탐욕적, 냉철함, 그리고 토론이나 논쟁은 무조건 이겨야 함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 얘기는 그냥 청명을 대표하는 말인데 작중 내용을 보면 청명은 항상 이윤을 남겨 자신의 뒷주머니에 돈을 모으려 하고 상대방이 상처받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이 맞다고 여기면 말을 절대 돌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반강제로 설득시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대가리를 깬 뒤 끌고 갑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아 대가리가 깨진 상대방은 대부분 반박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갚아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강한 청명이라 갚아줄 날이 올까요? MBTI로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사건이든 해결한 뒤 항상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시며 연애를 하며 사람들과 같이 지내려 하고 절대 자신을 숨기지 않은 외향적인 모습 때문에 외향을 나타내는 E.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당장 이익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이익까지 얻으려 하는 이상주의 모습인 N. 오로지 객관적 판단과 진실과 사실로 상대방을 밟아버리는 T. 계획이 아닌 작중, 상황, 변화에 따라 타인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 자유로운 행동의 P. 이렇게 종합해보면 청명은 확실한 ENTP입니다. 여기까지 화산귀환의 청명 MBTI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청명은 도라이이다 라고 끝을 맺었지만 어디까지나 ENTP가 아닌 청명이 도라이입니다. 백천의 첫 등장은 화산 제1기제로 화산 제자들의 존경과 기대를 많이 받은 천재 모습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걸 알고 있는지 좀 으스대는 모습과 화산의 영광을 되찾는 등 야망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만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여주다 청명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모략을 통해 청명을 길들여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정한 괴물 청명에게 대가리가 깨진 뒤 상황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화산의 기제라는 위험은 사라지고 청명에게 대가리가 깨지고 하찮게 밟히는 모습을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다 보니 몇몇 제자들이 백천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상황까지 생기고 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청명이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배분이 낮은 청명에게 배움을 청하며 늦은 새벽까지 쉬지 않고 수련하는 것을 보면 재능보다 노력이 더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중 작은 재능과 화산에 의해 오만하고 편협한 인물이 되었을 수 있었지만 청명이라는 대가리 브레이크를 만나 겸손과 주제 파악을 알아 화점검, 화산점검, 이명을 얻은 뒤 쾌거를 이루는 능력과 인성을 갖춘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MBTI로 정리하자면 많은 사람 앞에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자기 생각을 숨기지 않는 모습의 외향형 E. 청명을 모략하는 모습과 무턱대고 행동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한 뒤 화산의 앞날을 위한 생각으로 움직이는 직관형 N. 청명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청명의 능력만을 보고 그에게 배움을 청하는 객관적인 모습의 사고형 T. 가진 재능과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청명을 만나기 전부터 분명한 목적으로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수련을 해왔으니 판단형 J. 백천의 MBTI는 ENTJ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NTJ는 야망이 높다고 들었는데 백천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유희설은 등장하는 빈도에 비해 대사가 정말 적습니다. 비중이 작아 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이 없습니다. 항상 필요할 때만 말을 하고 그 외엔 별다른 말 없이 다른 사람 옆에 서 있기를 반복하는 극 내성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음흉한 캐릭터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 자신보다 배분이 낮은 청명에게 검술을 배우기 위해 집착하는 모습과 상대방을 검으로 효과적으로 쓰러뜨리려는 모습을 보고 유희설은 다른 생각은 없고 오로지 검술에만 미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품 내에서 특별한 행동 없이 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니 아무튼 온통 검술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단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화산의 제자들이 단체로 진법을 훈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희설은 다른 제자와 협동하여 진법을 펼치다가 협동은 개나 주라는 듯 급소만 노리는 동작을 펼쳐 다른 제자에게 피해를 주다 훈련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른 화산 오검도 비슷한 이유로 훈련에서 쫓겨났으니 유희설만 이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과거 아버지와의 생활로 인해 생겨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훈련에 쫓겨나도 규칙적으로 자신의 검을 갈고 닦는, 쉬지 않고 훈련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내용을 MBTI로 정리하자면 말수가 적고 단체가 아닌 개인 행동에 특화되어 있는 내향형 I, 오직 검만 생각하며 검을 잡고 움직이며 경험하는 감각형 S, 관계와 협조는 개나 주고 오직 자신의 기준대로 움직이려 하는 사고형 T, 검의 매화를 피워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는 판단형 J. 이 모든 걸 조합해보면 유희설의 MBTI는 ISTJ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정한 일은 끝까지 하며 감정 표현이 서투른 ISTJ, 유희설과 잘 맞는 MBTI 유형 같습니다. 윤종은 3대 제자 중 가장 맏형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조걸이 멋모르고 청명회에게 시비를 걸 때 그 옆에 서 있었지요. 물론 조걸 옆에 그냥 서 있고 무엇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 청명 주먹에 휘말려 같이 대가리가 깨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청명의 어깨를 주무르며 비율을 맞추며 조용히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이든 굳이 앞에 나서거나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질 않아 좀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어진 훈련 및 임무에서 큰 활약과 특출난 재능을 보여주진 않지만 언제나 성실히 이행하고 훈련 또한 규칙적으로 임하는 모습에 여러 사제들의 존경을 받아 특출난 몇몇 사람이 아닌 평범한 대다수 무인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파의 규율을 성실히 지키며 묵묵하여 든든한 모습을 보이니 차기 장본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윤종이 아주 드물게 청명화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 없는 약한 자들에게 변고가 생겼을 때 변합니다. 자소단 재료 때문에 남만 야수궁으로 가는 도중 배를 굼던 아이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화산의 검을 팔거나 최근 사파와 전쟁 중 죄 없는 백성들이 해를 입게 되니 윗사람들 입장은 무시하며 백성을 지키려 뛰쳐나가려는 등 청명마저 당황시키는 행동을 하여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윤종을 막지를 못합니다. 물론 조걸이 위아래 없이 개소리하거나 청명이 이상한 짓을 할 때도 청명화가 되어 사자우를 날립니다. 아무튼 MBTI로 정리해보자면 사람들 앞에 나서는 모습이 적고 말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내향형 I,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기보단 주어진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해진 규율을 지키려는 모습이 보여 감각형 S, 약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타적인 마음에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감정형 F, 정해진 규율을 묵묵히 지키며 어기지 않으려는 판단형 J. 전체를 조합하여 윤종의 MBTI는 ISFJ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주의자이며 남을 챙기는 것을 좋아하는 ISFJ, 윤종과 잘 맞는 MBTI인 것 같습니다. 조걸은 말을 가리지 않습니다. 청명도 말을 가리지 않지만 그 결이 좀 다릅니다. 청명은 확실한 실력과 팩트로 상대방을 이겨먹지만 조걸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내뱉어 주위 사람들의 신경을 긁고 벌어진 일의 앞뒤 정황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경솔함을 자주 보여줍니다. 거기에 눈치까지 없어 청명을 처음 보자마자 시비를 거는 정신나간 짓마저 합니다. 이런 행동 패턴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초반에는 청명에게 맞다가 다음 순서로 백천에게 맞고 결국 보살 같은 윤종에게 쳐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고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한편으로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검을 다루는 재능만큼은 청명이 인정할 정도로 타고나 나머지 화산 오검들이 버리지 않고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그마저도 없었으면 조걸은 아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이렇게 눈치를 안 보는 모습이 집안 때문이기도 한 것이 조걸의 집안은 사천에서 한가닥 하는 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조걸은 재벌 2세입니다.
조걸은 생각을 깊게 할 필요도 애초에 누구 눈치를 보며 살 필요 없는 캐릭터였던 거죠. 조걸의 출신을 안 다른 캐릭터들은 가뜩이나 못마땅하게 여기던 조걸을 우리와 다른 종자라며 더욱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긴 화산의 제자 대부분 고아, 거지, 서자 등등 썩 좋지 못한 태생을 가지고 있으니 조걸을 더 안 좋게 바라보았을 겁니다. 이런 조걸을 MBTI로 설명하자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숨기질 않아 외향형 E,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눈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느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감각형 S, 상대방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하려는 사고형 T, 딱히 계획은 없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행동을 하는 인식형 P. 조걸의 MBTI는 ESTP로 보입니다. 조사 중 ESTP 팩폭이 있었는데 명령 불복종, 솔직 질설적, 큰 그림 보지 못함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조걸 같은데요? 아무튼 본의 아니게 ESTP를 나쁘게 말하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당 소소는 화산의 제자가 아닌 당가의 가주, 당군학의 친딸로 당가 집안 여인입니다. 근데 성격이 남다릅니다. 당가의 여인은 당가의 무공을 배울 수 없고 혼례로 가문에서 출가해야 하는 다소 폐쇄적인 규칙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싫었던 당 소소는 청명과 혼례를 하여 자유를 얻으려 하거나 강인한 유희설의 모습을 동경해 유희설처럼 되고 싶어하여 당가와 화산의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화산의 제자로 들어가 강해지려는 당찬 신여성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들어온 막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누구보다 빡센 훈련을 이겨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산 5검을 제외한 같은 배분의 제자 중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 재능 이상의 강한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훈련이 아닌 화산 5검과 동행할 때 더욱 도드라집니다. 당가의 무공은 익히지 못하였지만 호신용 암기나 의술은 배웠고 거기에 제대로 된 화산의 검을 익혀 전투에 능한 힐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힐러의 모습은 아니고 몸 상태와 상관없이 날뛰는 화산 5검을 보면 기다란 대침을 정수리에 꽂아 치료해주면서 떽떽거림으로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힐러 당 소소에게 찍소리 못합니다. 심지어 그 청명도 찍소리 못하니 여러모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떽떽거리고 드세 모습과 다르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치료하거나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숙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굉장히 이타적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MBTI로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누구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외향형 E,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움직이고 불필요한 전통은 따르려 하지 않는 직관형 N, 다른 사람들이 덜 다쳤으면 하는 잔소리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감정형 F, 모험이나 변화를 선호하는 인식형 P. 이렇게 당 소소의 MBTI는 ENFP로 보여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P, J 이 두 유형이 좀 헷갈렸던 것이 자신이 정한 건 포기하지 않고 쭉 밀어붙이는 것이 J 같고 상황에 따라 자유롭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P 같고 좀 헷갈렸지만 ENFP 특징 중 인간관계 두려움 없음, 거짓말 못함, 자유를 추구 등등 당 소소와 맞는 특징이 다수 있어 ENFP로 정하였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였으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과거 청명의 전생, 매화 검존 시절 마교도의 목을 벨 때 옆에서 유일하게 같이 목을 베고 다녔던 인물로 당가 출신이며 자신만의 비도술과 독을 사용하는 특수한 무공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청명이 검존이라는 이명을 얻었다면 당보는 암존이라는 이명을 얻은 절세 고수였습니다. 그리고 실력만큼이나 넉살이 좋아 매화검존을 보자 호승심이 생겨 매화검존에게 도전, 개처럼 맞다, 매화검존 실력에 감탄하여 도사 형님이라 부르며 쫓아다녔습니다. 감탄할 정도였다니 정말 경이롭게 맞았나 봅니다. 그 뒤로 매화검존을 항상 따라다녔고 매화검존은 당보를 좀 귀찮아했지만 그래도 같이 다니며 마교도를 쓸고 다닙니다. 근데 같이 다니며 매화검존에게 물들었는지 가끔 매화검존보다 이철 날뛰는 내용이 있어 가장 먼저 청명화가 된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화검존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게 되는데 당보는 당가 출신인 만큼
의료 기술 또한 뛰어나 매화 검존 전용 메딕으로도 활동합니다. 매화 검존과 다르게 단순히 마교를 쓸어버린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닌 매화 검존의 몸 상태를 더 많이 신경 썼으며 자신이 떠난 당가의 안위마저 걱정하니 굉장히 이타적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쓰는 검존에게 잔소리하고 생각이 막혀있는 당가를 보며 답답해하니 아무래도 가문의 후손인 당 소소가 당보의 성향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역시 DNA는 무섭습니다. 이 모습을 MBTI로 설명하자면 매서운 매화 검존 앞에서도 넉살 좋은 모습으로 졸졸 따라다니니 외향형 E, 기존의 비도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바꾸어 자유롭게 사용하여 직관형 N, 자신보다 타인을 더 걱정하여 잔소리하는 모습 때문에 감정형 F, 매화 검존이 좋아 큰 계획 없이 매화 검존을 따라다녀 인식형 P, 당보는 ENFP로 보입니다. 청진의 무의는 굉장히 평범하였으나 무공의 이해도만큼은 매화 검존을 뛰어넘어 무공을 연구하는 무각주로 활동하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무의가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을 알아 철저히 무공 연구에 몰두하여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화산의 제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매화 검존과 다른 방식으로 화산에 남기려 한 야망을 지닌 인물입니다. 최대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강박증이 있어 쉬지 않고 연구한 무공 비급을 가장 안전하다는 이유로 몸에 숨겨 다녔고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에 매화 검존이 보고 정신 나간 긍성이라며 다른 의미로 매화 검존이 인정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매화 검존 못지않게 좀 지랄맞은 성격을 가져 매화 검존보다 한참 떨어진 무의를 가졌어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매화 검존에게 대들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밀어붙입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굽히지 않은 모습 때문에 청명이 좋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화산의 미래를 위해 마교와의 전쟁 중 마교도에게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화산의 무공 비급을 마교한테 넘기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어 어떤 동굴 속에 숨어 죽음을 맞이하여 대단한 신념을 가진 인물입니다. 다행히 100년이 지나 청진의 유골이 환생한 청명의 손에 들어와 다시 화산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MBTI로 설명하자면 타인과 교류 없이 오직 혼자 무공 연구를 하는 내향형 I, 당장 닥친 일이 아닌 먼 훗날의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하여 직관형 N, 스스로 무공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노력하여 사고형 T, 미래를 위해 연구한 무공 서적을 계획적으로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어 판단형 J, 청진의 MBTI는 INTJ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파연합, 사편연의 련주, 장일소는 유일하게 청명을 고전하게 만든 빌런으로 단어 하나로 표현됩니다. 바로 관종입니다. 사파 대부분 범죄 이력이 많아 잡히지 않기 위해 몸을 숨기는데 장일소는 당당하게 자신을 알리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오죽하면 청명이 개혁한 천우맹 창립 행사 때 축하한다며 선물을 들고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났으며 여러 사파의 수장들을 모아 자신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며 나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적이 많은 장일소이지만 사파 제1인으로 탈인간급 능력을 가져 적을 무자비하게 도륙해버리는 잔인함 때문에 앞에서 맞서는 존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 청명에게 패배를 안겨줄 정도이니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공이 없는 일반인이나 목숨을 잃은 보아의 가족을 챙기는 자비로운 모습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기이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청명과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며 장일소에게 공감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덜어 있습니다. 마교가 바로 했을 때 청명과 장일소가 연합한 스토리에서 처음으로 같이 싸웠어도 오랫동안 합을 맞춘 듯 최고의 콤비 모습을 보여줘 둘은 닮았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다만 청명은 정파의 무인의로, 장일소는 사파의 무인의로 서로 닮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중입니다. 이것을 MBTI로 설명하자면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외향형 E, 종잡을 수 없는 생각으로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직관형 N, 과정은 어떤지 관심 없고 결과만 따져 보아의 생존을 결정하는 사고형 T,
정해져 있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이 원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인식형 P. 장일소는 ENTP로 보입니다. 저는 청명처럼 장일소를 접한 순간 단번에 ENTP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둘은 닮은 꼴이지만 완전 극상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MBTI 관계에서도 ENTP와 ENTP는 극악 혹은 극성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 비슷해 쉽게 친해질 수 있지만 둘 다 자유롭고 마이웨이 스타일이라 원하는 결과가 다르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무조건 싸우고 이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닮은 청명과 장일소는 정사라는 정반대 입장에 서 있으니 닮았어도 이 둘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숙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장일소가 정파 혹 청명이 서파였다면 이 둘은 최강, 최악의 콤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독심나찰 호가명은 인류 군사로 높은 지능을 가진 캐릭터로 일 처리함에 있어 철두철미하며 정확한 계산과 계획을 통해 이를 진행하여 꼼꼼하고 섬세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장일소가 전체와 미래를 바라보는 타입이라면 호가명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섬세하게 바라보는 타입으로 장일소와 완벽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그리고 할만만 하는 조용한 성격이며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보안은 가차없이 배제해 혼자 일을 해결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 일을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할 때 작업 능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려하게 노는 장일소에게 가려 능력이 낮게 평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난파 구출작전에서 천웅맹의 군사 임소병과의 전술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나 피해는 컸어도 천명을 죽기 직전까지 몰아세우는 등 장일소의 군사로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청명의 예상치 못한 행동과 적의 능력이 상식선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때 당황하는 모습과 패닉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 돌발 상황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장일소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것까지 보면 정보 분석 능력은 특출나지만 주어진 정보가 없다면 바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이것을 MBTI로 설명하자면 일 대부분 혼자 해결하려는 내향형 I, 확실한 정보를 모아 꼼꼼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하는 감각형 S,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려는 사고형 T,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으로 적을 몰아 섬멸하려는 계획형 J. 이렇게 호가명의 MBTI는 ISTJ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은 몰라도 머릿속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 상상력 또한 뛰어난 것 같아 N과 S 둘 중 어떤 유형일지 좀 헷갈렸지만 ISTJ는 조용하고 인간관계가 짧지만 한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호가명은 진심으로 장일소를 존경하며 충성을 하고 있어 장일소를 위해서라면 죽는 신용이 아닌 진짜 죽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확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호가명 MBTI를 ISTJ로 정하였습니다.